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악재죠. 예, 악재가 결국 터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영상을 다뤄야 됐고요. 또, 그 악재를 지금의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악재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증시의 반응을 보시면 제가 미리 이미 예측을 한 거지만 모두가 이 악재도 예측을 했고 또한 이 증시의 방향성까지 제가 이제 예측을 해서 요 부분은 제가 일단은 맞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을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 뭐 공황이 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지금 당장 공황 온다 이렇게 사기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또 잘못된 매매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우존스도 결국 상승을 했고 이제 장 마감을 했죠.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도 0.93%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의 경우 15,700포인트를 이미 사실 넘었어요. 근데 이게 살짝 밀린 거예요. 종가상 이 15,700포인트를 이미 넘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죠. 그거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 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자,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종료 선언, 식량으로 전 세계 위협. 자, 이게 제 채널에서 이미 4월쯤부터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할 경우에 증시에 정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될 경우에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미국 연준의 고민을 늘리는 그런 이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증시가 만약에 반응을 할 거였으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뷰를 완전히 바꾼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러시아가 다시 밀당하네? 근데 또, 러시아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또 뭐 종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증시가 이미 조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그 매물대라고 그은 그 마지노선을 터치도 해서는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얘기는 지금의 증시는 굉장히 강하다. 그냥 강한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올해 공황이 온다. 이런 생각을 절대 일단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증시의 상승기 그것도 대상승장의 초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거를 이미 캐치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다뤘던 내용들이 결국에 현실이 돼가고 있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씩 현실로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동안 제 채널을 보시면서 결국에 흑해공물협정 이런 일이 터졌구나. 자, 이것이 만약 장기화될 경우에 대신에 이거에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단순한 러시아의 밀당이 아니라 그냥 서로 이제 대립이다. 흑해공물협정 종료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시에 추가적인 악재로 후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는 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 흑해 공물 협정이 다시 이행을 할지 얼마 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장기화가 될 경우에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증시의 조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요. 뭐 다뤄드릴 테지만요. 왜 또 말이 꼬이니? 저 아침이라서 좀 졸려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냐? 자, 이 골드만 에서 얘기를 합니다. 미 경기 침체 가능성 20%. 이게 어떤 거냐면 25%에서 5%가 줄었습니다.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 20%다. 그러면 나머지의 가능성은 무엇이냐?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없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 강세론자 콜라노빅이 단기 경제 침체는 없지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수요와 원자재 가격 정상화로 인한 성장세는 곧 사라질 것. 미국과 글로벌 경기 확장의 회복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단기적인 경제 침체 위험성은 낮다. 자, 여기 보시면, 요 내용이 뭐 많이는 없네요. 예. 그냥 이제 우리는 경기 침체 위험을 경시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연착률이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이 얘기가 맞는 얘기죠. 경제 침체가 완벽히 안 오는 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증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침체 위기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를 경각심을 절대 버리셔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반도체 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3% 급등. 제가 이미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섹터를 미리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라고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은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물론 중간에 뷰를 바꾸긴 했지만, 사실 15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제가 이제 뷰를 바꾼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 채널 영상을 잘 보시고 너무 저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물론 어떤 의견이나 이런 댓글들은 언제든지 남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느냐? CT가 목표를 상향하고 엔비디아는 또 2% 이상 급등을 했다. 자, 결국 이 반도체에 관련된 섹터들은 지금 굉장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 장을 지켜봐야겠지만 제 예상으로 삼성전자는 오늘 고점을 반드시 돌파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오늘 시장을 열어봐야 알겠죠. 아직 지금 오전 8시에요. 이제 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열심히 매매를 해야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오전에 바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매매를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될 건, 앞서 말씀드린 흑해곡물 협정이 장기화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악재가 추가적으로 터질 수 있다. 또한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 이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수록 결국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추가적인 지금 이 곡물 협상보다 더 큰 악재여야 해요.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증시는 계속 순항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받더라도 얕게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분석은 끝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